사업 시작 3년 안에 약 40%가 문을 닫고 5년 안에는 66%가 사라집니다. 더 심각한 건 실패한 사업가의 대부분은 재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한 번 실패하면 빚만 평균 1억 원이 남습니다. 신용등급 하락,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가족 갈등, 그리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재기에 성공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업가와 실패한 사업가의 차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의 힘 저자 찰스 두이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직을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유해한 패턴이 자리 잡은 셈이었다. 습관이 계획적으로 조성되지 않은 조직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었다. 올바른 핵심 습관을 선택하면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만 잘못된 핵심 습관은 조직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다. 이 말은 곧 우리도 의식적으로 습관을 바꾼다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사업가들은 어떤 습관을 피할까요? 천재적인 사업가 일론 머스크도 과거 인터뷰를 통해 절대 안 하는 습관 3가지를 밝힌 적이 있는데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첫 번째 습관은 과거의 저 역시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혹시나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무엇이 잘못됐던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안전한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 자영업을 하다 보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달은 가게 월세만 벌자, 작년 수준만 유지하자와 같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죠. 물론 안정적인 운영도 중요하지만 이런 생각이 계속되면 어느새 성장은 멈추고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생존형 사장님이 되기 쉽습니다. 위험을 피하려다 더 큰 위험인 도태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 경제학에서는 이런 경향을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정지한 물체가 계속 멈춰 있으려 하듯 우리 뇌 역시 타당한 이유 없이는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는 이런 뇌의 본능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을까요? 그는 의도적으로 비현실적일 만큼 공격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던져야만 그 근처라도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테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내부 일정에 관해서는 보통 이렇게 믿는데요. 저희는 할 수 있는 한 가장 공격적인 일정을 수립해 두길 원한다고요. 왜냐하면 기체 팽창의 법칙 같은 게 있는데 스케줄을 수립할 때는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시간을 계획하더라도 계획한 것보다 적게 걸리지는 않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기체 팽창의 법칙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목표는 그 크기에 맞게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안에 신메뉴 1개를 개발해야지라고 넉넉하게 계획하면 정말 한 달이 꼬박 걸립니다. 하지만 일주일 안에 무조건 1개 완성이라는 목표를 세우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리한 목표를 세우다 계속 실패만 하면 오히려 의욕이 꺾이고 지쳐버리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모한 도전과 전략적인 도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방식은 단순히 불가능한 목표를 던져놓고 좌절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달을 향해 쏴야 그 근처라도 갈 수 있다는 믿음, 즉 목표 달성 실패가 곧 과정의 실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출 2배라는 목표를 세우고 결과적으로 1.5배를 달성했다면 이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지만 엄청난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애초에 1.2배를 목표로 했다면 절대 도달할 수 없었을 영역이죠. 따라서 대안은 통제 가능한 공격적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매출 2배라는 거대한 목표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 우리 가게 앞을 그냥 지나쳤던 사람 10명에게는 쿠폰을 줘서 기어코 들어오게 만들기. 하루에 최소 5명의 잠재 고객에게는 먼저 DM을 보내 우리 제품을 알리기와 같이 작지만 도전적인 단기 목표로 쪼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매일매일 성장의 과정을 체감할 수 있어 동기부여가 유지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방법을 찾도록 강제됩니다. 스스로를 안주하지 못하게 만들되 부러지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을 만드는 목표 설정의 기술입니다. 둘째, 보상을 우선하지 않는다. 가게가 조금씩 잘 되기 시작하고 통장에 돈이 쌓이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한 보상을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에 비싼 차를 사고 명품을 사고 화려한 휴가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생해서 번 돈인데
이 정도 보상도 없으면 무슨 낙으로 일하나요? 동기부여를 위해서라도 적절한 사치는 필요해요. 물론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업의 성공으로 얻은 부를 개인적인 사치에 사용하는 습관은 장기적으로 볼 때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 심지어 집도 없어요. 말 그대로 친구 집에 머물고 있는 중이고요. 만약 제가 연안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면 저는 아마 친구 집에 남는 침실을 전전할 거예요. 저는 요트도 없고 휴가를 가지도 않고요. 제 개인적 소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절대 보상하지 말라가 아니라 보상의 우선순위와 타이밍을 조절하라는 것입니다. 사업 초기, 성장의 발판을 다져야 할 중요한 시기에 개인의 만족을 사업의 성장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참기만 하는 것이 답일까요? 오히려 일할 의욕이 전부 사라지진 않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뇌과학자 가바사와 시오는 그의 책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일할 마음이 나지 않는 법이다. 뇌도 마찬가지다.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뇌에 의욕이 생기게 하려면 의식적으로 보상을 주면 된다. 따라서 현명한 대안은 체계적인 보상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감정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소비하는 대신 명확한 규칙을 세우는 거죠. 예를 들어 월세, 직원 월급 같은 고정비를 다 해결하고 남은 돈은 무조건 절반으로 쪼개서 반은 사업용 통장에 남겨둔다와 같은 최소한의 원칙을 먼저 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주 목표 판매량 달성 시 주말 하루는 온전히 쉬기, 분기별 목표 달성 시 가족 여행 가기처럼 사업의 성과와 개인의 보상을 직접 연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상이 성장의 발목을 잡는 비용이 아니라 사업 성장을 더욱 촉진하는 강력한 동기부여 장치로 작동하게 됩니다. 당장의 만족감보다 사업의 단단한 미래를 만드는 것. 이것이 평범한 자영업자와 위대한 기업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셋째, 현실에 갇히지 않는다. 장사를 하다 보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치솟는 원자재 가격, 늘어나는 경쟁 가계, 까다로운 손님,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문제들까지 매일같이 현실적인 문제들과 싸우다 보면 미래를 꿈꿀 여유조차 사라집니다. 여기서 어떤 사장님들은 뜬구름 잡는 소리 마세요. 당장 내일 낼 월세가 걱정인데 어떻게 낙관적인 생각만 합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게 더 중요하죠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비관적인 현실에만 매몰되는 것 역시 위험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누구보다 현실의 위기를 잘 알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열정적인 낙관주의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암울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비관적이죠. 제 생각에는 그러한 태도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아침에 눈을 뜨면서 미래를 기대하는 거죠. 어떤 멋진 일이 일어날지 기대감을 갖길 원합니다. 그가 말하는 낙관주의는 현실을 외면하는 맹목적인 긍정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생각의 균형입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주의자의 시간과 미래의 가능성을 그리는 몽상가의 시간을 의식적으로 분리하고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시간에는 월세, 인건비, 재고 관리 등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의식적으로 생각의 채널을 바꾸는 겁니다. 잠깐이라도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이 가게를 통해 어떤 가치를 만들고 싶은지, 5년 뒤에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를 그리며 설레는 감정을 느껴보는 것이죠. 이 과정이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뇌과학자 가바사와 시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흔히 목표를 또렷하게 상상하면 그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들 이야기한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다. 구체적인 상상은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동기부여를 해서 성공 확률을 높이기 때문이다. 의식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명확하게 상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어떻게든 버텨내자는 생각만으로는 좋은 해결책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우리 동네 최고의 가게가 되기 위해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까? 라는 비전 기반의 질문이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법입니다. 문제 해결에 몰두하되 비전에 매몰되지 않는 것. 비전을 꿈꾸되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것. 이 건강한 균형 감각이 여러분을 실패가 아닌 성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저는 사업을 잘한다는 것은 결국 이런 보이지 않는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인 스킬이 아니라 본질을 파악하고 적용하는 것이 성공과 롱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와 함께 그 본질을 탐구해 보시죠. 더욱 깊이 있는 양질의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마시고 그저 그런 사장님을 넘어 자신만의 단단한 원칙으로 무장한 사업가로 함께 성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